안녕하십니까. 성남삼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안영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청장님 연도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일 행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 1월 2일자로 인사 발령으로 저희 동에 임준민 동장님께서 발령받아 오셨는데 1월 15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사무관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동장님이 부재 중인 가운데 이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일단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팀장님의 주요 내빈 소개를 들으신 후 구청장님의 수행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총무과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민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후에 주민과의 대화는 자유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성남삼동을 방문하여 주신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모시고 2018년도 성남삼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경영 맞춤형 복지팀장으로부터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춤형 복지팀장 이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강범석 서구청장님의 성남삼동 방문을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동방문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원로 및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 경로당 노인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조 성남삼동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한주 원적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순애 절골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상권 무궁화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기수 신동진 아파트 경로당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수고 덕산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덕근 신동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동옥 동진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순자 롯데 우람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군 효정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소구하고 계시는 시의원님 및 부의원님, 각 단체장님, 기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렬 서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창호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민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권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석 새마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식 자율방범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동호 가석파출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귀하신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어차피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오늘 또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박형렬 의원님 오셨는데 식전에 우리 덕담 한 말씀 듣고 하시도 괜찮겠죠? 자, 구의원 박형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도 하시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구청장님 성남 삼동 방문에 환영을 드리고, 우리 강범석 총장님이 복지 문제라든가 지금 편의시설, 교육 육성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허심탄회 하셔서 좋은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7호선이 이제 또 성남동에서 청라에 개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할 텐데 어떤 좋은 결과고, 또 일반화도로가 또 성남 함동에 굉장히 불편하고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해결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원정산 또 서구공원도 6월말 안에 큰 체육관이 생기고 체육시설이 생기니까 정말 좋은 성남 함동이 땅값도 많이 오르고 교통도 편해지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 것 같아요. 구청장님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동장님과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좋은 의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의원님 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는 중간중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와 함께 성남 삼동을 방문한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연 총무국장입니다. 김대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정혜영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광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오진종 안전총괄실장입니다. 홍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정병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유미순 총무과장입니다. 팀장님은 안 보여요. 이렇게 이것으로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중간에 성남동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미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민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성남 삼동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1건 중 완료 8건, 미결 3건입니다. 먼저 정명호 통장 4일회장님이 건의하신 성남 거북시장역과 미도빌라 사이 도로 정비건은 지난해 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김정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서구 여성회관 근처 주차공간 확보 요청건입니다. 현재 서구 여성회관 근처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주차수거 실태조사 용역 자료를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전용 용기 가격 현실화 건입니다.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전용 용기의 가격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구조례의 산정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기로 좀 임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10원 단위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법한 산출에 의해서 신뢰가 된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윤현모님이 건의하신 공사 주관부서 지도감독 철저 요구권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감독자의 임무와 근무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 관내 업체를 활용한 유지보수 공사 및 공사 시행 요구권입니다. 우리 군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구매에 있어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수의계약 대상 사업은 227건으로 그중 83%인 189건을 서구 관내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고 나머지 38건도 인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8건 중 대부분은 특허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한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배유미님이 건의하신 권역별 실내체육관 신설 요청권과 권역별 중고등학생이 이용 가능한 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실내체육센터의 신축은 해당 지역 내 용도, 지역 지구에 맞는 일정 규모의 부지 확보 및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청소년 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문화연집 3개소 등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거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자 청소년 문화연집도 건립 중에 있고 2019년 1월 중경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 삼동은 멀지 않은 거리에 가정 청소년 문화연집이 있고 신설 예정인 가자 청소년 문화연집이 위치하게 됩니다. 성남 삼동을 포함하는 일지로 성남 가자 지역의 청소년의 문화 활동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창식님이 건의하신 7통의 경로당 설치 요청건입니다. 성남 삼동에는 성남 삼동, 무궁화, 원적, 절골 등 4개의 공공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 인근에 추가 인원 수용이 가능한 원적, 절골 경로당이 2개가 위치하고 있어 그 경로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극동빌라와 문성 하이츠빌라 주변 도로 재포장 건은 지난 8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봉남님이 건의하신 롯데 우람아파트와 버스 승강장 내 버스 안내 시스템 설치는 2017년 말 설치 완료했고 원적산 터널 근처 지하철 안내 표지판 부착건도 지난해 5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분께서는 손을 드신 후 마이크가 전달되면 간단히 본인 소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삼동 경로당 부회장 박석조입니다. 녹업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을 보긴 했는데 그동안 하여튼 그 비가 많이 오는 쪽으로 수대민이 우리 노인정으로 와서 이제 며칠 묵어간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서 대충은 했는데 혹시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오면 그곳이 그 지하 아주 지역이 낮습니다. 거기가 비만 오면 우리 성남 삼동구 그 약국 앞에 그쪽 그 지역이 상당히 지역이 낮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올 예정 같아서 그거 좀 관심 있게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하고 한 가지 또는 명선 빌라 앞에 그쪽에도 그 쓰레기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CCTV 관계를 그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거 좀 관심 있게 살펴가지고 정리 좀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장님 성남 삼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 서상필입니다. 저는 건의할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녹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적성 공원도정 조성하고 있고요. 모든 우리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서구도 한렵수만 조성할 게 아니라 좀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비싸긴 합니다. 한데 핑백나무 같은 거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좀 건강에도 좋고 우리 시민 국민들한테 좋은 어린아이들한테도 좋고 그런 조금 비싸더라도 장래를 봐서 그런 걸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부탁합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습니다. 금년 무술년에는 우리 성남 삼동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 삼동은 또 희망에 부풀려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7호선이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환승역에 대해서
강남으로 또 청라로 그리고 또 성남 삼동은 또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제 편백나무 숲이요. 예, 예. 그것도 좀 조정하고 있고요. 또 경의호도로 1번화가 잘 진행이 돼서 저도 지금 우리 성남 삼동은 항상 마음이 늘 어르신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시의회에서 열심히 서구 발전과 또 성남 삼동 발전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동진아파트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선주라고 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아동복지에 관한 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좀 자치회장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특히 모자 가정이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만 해도 모자 가정이나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근데 그 모자 가정 중에서 이 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기반에 필요한 거는 지원을 충분히 아이들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원받는 분들 예.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녀분들은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이 행해지고 있고 또 그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생활에서 지켜본 바로는 사실 새모녀 가정 그 자살 사건이나 이런 게 그 사람들이 밥을 굶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조금 넘어요. 이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거의 엄마가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하게 되면 방치 상태가 돼요. 저녁을 누가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방과 후에는 아이가 학원을 한 4-5군데씩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그 아이를 쭉 지켜봤는데 저기가 사각지대가 아닐까. 엄마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를 할 때가 있고 야근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출장도 가시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아이는 저녁 먹는 것도 곤란하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 없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계속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아동보호센터에 제가 알아봤더니 TO는 있지만 기준이 부합되지 않아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좀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주말에 아이들 영화도 관람시키고 체육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다 받을 수는 없더라도 저녁에 밥이라도 좀 먹이고 같이 이렇게 좀 공부방에 같이 참여라도 좀 할 수 있게 하면 방치되는 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외 규정을 좀 두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서구가 아동 친화 도시인데 좀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 삼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저는 먼저 이 서구에 살게 된 게 너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바입니다. 최근 들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서구가 한쪽 구석에 침체되어 있는 그 발전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3년 사이에 우리 서구가 인천에 300만 원을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의 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부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승희 시의원님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초보 발전에 큰 힘이 보태줌이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강문수 부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아동 친화도시가 인천에서 서구에서 최초로 됐듯이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여기 서달로 116번 길에 보면 그 태아파트 입구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140m, 150m 사이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첫째로는 가자예중 학생들이 정문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후문을 이용해서 중간에 건물이 중간에서 진입을 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교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 되는 학생들이 다 그 후문을 이용하거든요. 한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혼잡하고, 거기가 도로가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두 개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되는데 그 주차가 또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남초등학교가 언젠가부터 한 2, 3년 전부터 그 정문으로 학생들이 진입을 많이 이제 등교를 하다 보니까 후문으로 선생님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정문으로는 통과를 못하고 후문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첼시 빌라라든가 길주 하이츠가 또 들어서고 홍성 빌라나 태아파트 한 300세대하고 한 500세대 그 주민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 구립 어린이집인 성남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통학버스도 이제 없애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유모차나 아니면은 출근길에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를 다 진입해가지고 150m 안에서 다 들락날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또 위험하게도 느껴지고 학생들도 그 후문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가 한 8시부터 9시 사이에 등원이나 등교길에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성도 많이 있고 사고도 가끔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금 어려웠겠지만 그 학교하고 그 도로 사이를 좀 어떻게 이용을 해서 거기 전주라든가 그 헌호통도 있고 그런 것도 정리도 좀 하고 폭을 좀 넓히고 그 첼시타운 쪽으로 보면 빌라 쪽으로 보면 그 담을 쌓았어요. 그 경계석을. 왜 그러냐면 이제 차들이 그쪽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빌라 쪽에서 그 화단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높이가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가 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들이 좀 잘 안 보이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 어린이집까지만이라도 펜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등원을 하게 하든가 등교나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좀 한번 저기 해주시고, 지난해 우리 예산 참여에서 그 태아파트 주차장 웅병 밑에 보면 이제 그 경계석을 이번에 정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정비하는 김에 지난해 여름에 이제 수해가 홍수 한번 난 뒤로부터는 그 태화 그 상가 거기에서 이제 비만 조금만 와도 한 뭐 20mm, 30mm만 와도 그 역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상가 앞에 그 하수구, 배수관 그쪽에 뭐 막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그 경계석 작업을 할 때 거기까지도 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분이 5가지의 건의사항을 내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총장님의 답변 듣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서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석조 회장님 말씀하신 그 비 피해에 관한 거는 뭐 작년에 예상치도 않게 그 피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성남 삼동 지역은 특히 이제 그 반지하 지하층이 전부 침수가 되는 그게 있는데, 이게 성남 1, 2동하고 3동은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 당시 상황이 그 시간당 강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뭐 40mm대부터 60mm대까지 이게만 내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그
60mm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그 하수관도로 설계를 해놓다 보니까 그게 좀 용량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때가 이제 인천 앞바다가 이제 좀 만조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겹쳐져 있는데, 성남 1, 2동하고 달리 3동은 주하수 관로는 용량이 충분한데 그게 나오는 이제 지선이랄까 이게 조금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과장님 하수관 그 정비 관련 용역이 3동도 포함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2월 달 안에 그 하수관거 전체에 대한 현황을 지금 파악 중인데, 이게 2월 말에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준설하고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3동 같으면 메인관하고 주관로하고 그 지선관로의 용량 차이 부분도 좀 이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제일 문제는 이 다세대 연립 그 반지하방들이 사실 문제인데, 그건 사실 개인 소유고 그것도 주거공간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일단 하수관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CTV 쓰레기 무단 투기용 CCTV 설치는 올해 저희가 한 34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그는 얘기를 했던 데니까 아마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필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공원 정비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는데 첫째는 원적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원적산의 경우는 그 산이 대부분 상당수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가 사유지냐면 현재 우리 원적산 팔각전로 가는 계단 설치되어 있는 그 땅도 사실은 개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소유주와 우리가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인가료를 내고 계속 설치 유지하기로 했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팔각정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가 됩니다. 그거는 그 땅 법원에서 그거는 철거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어디만 망가졌는데 보수를 못한 게 그런 문제 때문에 못했다가 이제 재판이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 보강 공사를 다 해서 계단은 다 마련이 될 거고요. 수종을 다양하고 편백나무가 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거나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개발 사업하는 건 저희가 나무를 새로 심을 수 있는데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어디? 남의 땅에 하라는 게 아니고 공원 한다는 네, 지금 저기 서구에 공원조정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걸 해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게 말씀하신 수종들이 또 낙엽송 계열도 있어요. 겨울 되면 이파리 다 떨어지는 파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감안해서, 그러니까 3동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석고체육공원을 최종 설계를 하면서 좀 반영하는데, 일단 우리가 성남동의 완충 녹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종들을 심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키 큰 나무가 좀 실제로 차단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도 그렇고 저쪽 절골불알 쪽에 좌우가 이게 거기도 다 그린벨트고 녹지인데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서 밭으로 쓰고 했던 거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땅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숲 같은 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 사정에 대한 건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최선주 회장이 말씀하시고 구구절절히 부른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아이라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설립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성남 3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16,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데, 우리가 서구 전체로 하면은 서구 전체에 거의 한 9%쯤 되는 사람을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 사람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통계로 나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집 사정들을 아니까 좀 챙길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제가 그런 경우도 말씀을 챙기는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건의도 하시지만 다음번 그 성남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 때 그걸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참 판단이 어려운 게 그런 애매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단이든 동단이든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 판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근데 그거를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기준을 가지고 뭐 구청장이니까 내가 하자 그러면은 옛날에 사또 같은 걸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구청장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규정에 맞춰 해야 되고 규정은 그러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집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돈을 되게 잘 버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미 연락도 안 한 지가 20년, 30년 넘은 집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 특정 얘기 안 했으니까. 실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재가를 하셨어. 얘는 혼자가 있어. 근데 아들이 돈이 많아. 근데 저 호적상에는 부자 관계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이 돈이 많은데 엄마는 안 모시기 말이 되냐 안 해줘. 근데 이미 둘 사이에는 이미 30년 동안 전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분이 와서 막 나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래도 알았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내가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것도 또 위법이에요. 그걸 갖다가 주변이나 여러 그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계좌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지 뭐 실제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뭐 보고서 실제로 이분 상황이 맞구나 이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이제 기초수급자로 이제 편입시켜서 이제 도와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런 절차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절차에도 좀 애매한 경우는 지역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사안별로 좀 따져봐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자기 한번 하시죠. 근데 대신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하고 만든 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건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태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이죠. 근데 그 길 자체가 도로 폭이 다 일정하진 않아요. 쭉 오다가 우리 저 태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쪽에 약간 광장처럼 넓어졌다가 그게 우리 구리머리 집 지나오면서부터 좁아져서 그 끄트머리는 완전 골목길 되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동안 손을 못 댄 건데 그냥 말씀하신 거니까 저희가 오늘은 답을 좀 못 드리지만 한번 저희가 우리 직원들 관계된 직원들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경찰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 같은 데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과 정비의 건은 저희가 용역에 포함된 건 포함된 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쭉 그 하수관과 정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포함될 수 있는지 저희가 뭐 파악해서 어차피 우리가 저 성남 삼동 당면에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준수를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니까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상필 위원님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우리 여기 그 체육공원 우리 그 가정요중 후문에서 지금 약소 올라가는데 이미 다 철거돼 있죠. 현재 그 전에 있던 화장실은 철거됐습니다. 화장실 있던 자리까지가 그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실내 체육관 하나 지어지게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 분들은 안 계신데 이미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께서 그 아이들 위한 체육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성인들이 뭐 배드민턴이나 다른 운동을 할 수 있고 아마 이 성남 삼동 전체 아이들한테 실내 공간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석포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의 총무 강흥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1동 있는데 그쪽은 311번 길이 있는데요. 그쪽에 불이 계속 저녁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 작년 계속 전화를 했더니 뭐 이렇게 공사가 늦어져서 뭐 그런다 다음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언제쯤 네, 가로등이 그 언제쯤 줄 거예요. 네, 거북이 마을에서 온 남문환입니다. 저는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발전되려면 고속도로가 빨리 일반화가 돼야 된다고 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구청에서 그 태클을 걸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뭐 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꾸 늦어질 공산이 있는데 그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그 대치를 하고 계시는지 물론 시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청 차원에서는 또 어떤 그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통 통장 이복남입니다. 작년에 그 버스 안내기하고 그 서구역 저기 성남역 그 등판 해주셔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할 거는 우람아파트 쪽에는 안내기가 설치돼 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은데요. 반대편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남 지하차도 그 주민센터에서 저기 우람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에 그 경계석이 그 좌회전 하는 길에 경계석이 이렇게 밑으로 쳐졌어요. 그리고 도로에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민센터 직원에게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요즘에 막 지진이 많이 나는 상황이라 그게 밑으로 사고가 나면 지나가는 차도 위험하고 제가 그거를 좀 고쳐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총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어. 죄송합니다. 아유, 성남 삼동이 참 힘든 지역이에요. 물론 그동안 보셨지만은 그래도 전에 그 금지기 동장님 오셔가지고 1년 한 4개월 동안 고생 엄청나게 하고 갔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다 아셔야 돼요. 이 성남 삼동 지역은 언덕이 많잖아요. 언덕이. 그 언덕을 다 걸어 다니면서 동직원들 데리고 다 다니면서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삼동이요. 그래서 삼동 그 주민센터 그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작년에. 그걸 제가 알고 총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아셔야 돼요. 열린 행정했잖아요. 서구 22개 동에 성남 삼동이 제일 잘한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동직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작년에? 그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 동직원들 좀 많이 경계해 주시고 성남 삼동이 많이 발전되고 깨끗해요 지금은. 지금 여기 저 파출소에 횡단보도들 보셨죠? 그거 제가 2016년 10월 달에 여기 지금 우리 파출소장님 오고 금동장님 오고 나하고 셋이서 구청 그 주차관리과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시청에서 작년 9월달 10개월 만에 저 횡단보도 만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사람들 다니기 좋고 차 안 세워지고 그걸들 못한 거야 늘. 동네가 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기 상수도 맹구리 뚜껑이 차가 수백 대가 불러나가니 빽빽 떡떡 빼르고 그것도 내가 작년에 다 갈렸어요. 다 바꿨어. 그 동네가 그러면 좀 누가들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뺑 그런 것만 쳐들어가지고 구청 그 각계 부서들 나한테 욕 많이 먹고 야단들 많이 맞아요. 내가 알으니까 하지 모르면 안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건설마장님 나오셨나? 작년에 부임해 오셨지? 2007년도 1년 동안은 내가 그 건설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드렸을 거야. 전에 있던 김영철 과장 나한테 혼났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 다리 6개월 한번 와보셔. 금년에는 내가 다음 달에 명절 세우라고는 내가 저 구청에 찾아가서 과장님 좀 뵈려고 했어. 이 시설물 관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망에 지금 그 가운데 하수도가 다 막혀가지고 못 하는 거야. 저 거북시장 그저 육교 만들어 놓고 봐. 저거 4억을 내기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시설물 좀 가봐요. 그 양쪽에 그 저기 스탠바이프로 그게 뭐야? 돌을 잔뜩 쳐들여놓고 청소를 해야지. 예? 내가 작년에 저 금동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저 성남 삼동 통장님들하고 다 가서 그 청소 싹 다 했어. 예? 금동장이 데리고 가서 통장들. 거기는 다 주민들이 다니는 일인데 그럼 파이프를 그럼 비싼 걸 하지 말고 그럼 싼 거를 시커먼 거 하든지 왜 그 스탠판 그 좋은 걸 해가지고 닦지도 않고 그게 뭐야 맨날 지저분해. 올해는 저기 성남 이동 동사무소 좀 그쪽에서 좀 하다 청소하라고 그래 거기. 가봐요 엉망이야 엉망. 좀 깨끗하게 해야지 왜 돈을 잔뜩 들여해가지고 관리를 안 해. 내가 이제 날 좀 풀리고 그러면 내가 다 돌아다니게 볼 거야. 그리고 건설하는데 좀 감독도 좀 제대로 해. 감독할 사람도 나를 불러요. 내가 다 감독할게. 내가 월급 달라고 안 해. 그게 뭐야. 감독들은 안 하니까 술 엉터리로 일을 하고 업체들이 그따로 이렇게 맨날 나한테 야단받지. 그런 거 좀 제대로 해주고 시설을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육교가 몇 개 된다고 그 육교를 좀 깨끗하게 못해요. 지금 저 이영석 회장 저기 팀장 거기 있어요? 건설과에? 와, 작년 1년 동안 내가 전화 안 했어. 이제 올해 봄 때는 덜덜 묶을 거야 내가 이제.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깨끗하게. 거기 그 푸나카도 여기 못 걸잖아요. 지금 내가 날마다 전화해야 하니까. 응? 그리고 아까 참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인천방송 애용가예요. 계속 듣는데 이 지금 고속도로요. 이거 금방 힘들어요. 중부청도 난리라고 시에서도 제대로 답변 못하더만 뭘. 에? 언제 할지 몰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말로만 고속도로 인천시로 이가 내왔지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을 그걸 위에서 저기 중앙정부에서 끌어오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지. 좀 건설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서구에도 이제 금년에 건설할 게 많을 거야. 좀 제대로 단독단독해가지고 좀 투명하게 좀 합시다. 에이? 그럼 감독이 없으면 날 불러. 내가 그 감독할게. 이거 왜 못이요? 내가 보수 없이 가서 할 자신 있어. 내가 그냥 휘어잡아야 가서 좀 일하는 사람들. 그럼 되도록이면 서구에서 건설하는 사람들 좀 주고 여기 사람들 주지 마. 그 사람들은 소용없어. 와서 하고 끝나고 그만이야. 그거 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청장님 했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 이 서구 신발이로부터 서구 이끌어가라고 얼마나 바쁘게 다니셔. 네? 잘하셨어요. 박수 쳤죠? 감사합니다. 박수기 쉬우야. 말로만 다니지 말아. 실천하고 다녀. 네? 뭐들 하는 거야? 제가 좀 야, 이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저희가 많이 혼났습니다. 예. 그래도 순서대로, 그러면 우리 강수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조치하도록 하고요. 우리 남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건은 길게 말씀은 안 드려도 중부는 중부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정된 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사업의 기본안은 서구가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이 돼서 현재까지 안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순서대로 할 거냐, 동시에 할 거냐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속도만 줄어든 것 때문에 차가 좀 밀린다 이런 게 하는데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 길이 많이 밀릴 거예요. 그게 되면 당연히 중부가 걱정하는 대로 서울서 온 사람들이 안 올 가능성이도 있죠. 근데 지금 시에서 개선한 거나 당초에 이거를 추진해서 인발해서 연구한 걸 하면은 현재 경인고속도로로 타고 가는 차들은
그 청라 지나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인천까지 가는 걸로 분산이 가능한 거로 나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두다가 벌써 50년 동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도로의 기능이 우선이고 인천항에서 서울까지 물건을 빨리 보내는 게 우선이다 하게 되면 그거는 적어도 서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거는 아니죠. 특히 성남 3동, 성남 1동 같으면 이게 50년 동안 이게 나눠져 가지고 뻔히 보이는 길을 육교로 다 건너가야 되고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자체가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거를 극복해보자 하고 나온 게 일반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입장에 대해서는 서구는 똑같이 갈 거고요. 중구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서구가 입장 발표하는 거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건 괜히 우리랑 싸우는 꼴이 되니까. 근데 현재 안대로 하게 되면 당초에 그 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 지금 인하대학교에 있는 그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차로를 한 2차로로 줄이고 도행로 중심으로 개편하는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도로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사실은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 사업과 별개로 사실은 지하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통과해서 구청 앞을 지나서 공촌동에서 빠져나와서 그 검단 신도시 연결되는 이제 그 인자 지하도로 사업이 있는데 현재 그거는 그 KDI에서 그 적격성 심사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되면 이 두 통로가 서구 검단에서 송도로 가는 그 길이니까 이게 중구가 오히려 좀 약간 비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구 입장에서는 지금은 인천항이나 그 주변에 뭐 차이나타운, 뭐 동화마을로 많은 외지인들이 오는데 교통이 불편해지면 거기 오는 손님들이 줄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시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한대로 그동안 우리가 이 도시가 잘라짐을 인해 가지고 불편했던 거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그 입장은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론 총장이 말씀하신 그 맞은편 그 BIS 버스 안내 시스템은 저희가 작년에 그거는 했고요. 맞은편 거 저희가 올해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버스 정책까지 하는 거라서 건의를 해서 반영도록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 도권은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이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저기 성남 지하차도는 지금 그 시설물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2종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2종 시설은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점검을 했는데 구조물에는 별 이상은 없고요. 일부 이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고요. 일부 이제 좌회전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뒷바퀴가 이제 경계선에 닿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가 이제 파손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절기 해빙기 끝나는 2월 말에서 3월 초 되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건설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는데, 과거에 이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여기에서 2호선 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난 재작년에 그 안전점검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구조물 자체는 물론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물을 설치하고 흙을 대메우게 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리 잡느라고 이게 아마 치마가 좀 일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실질적으로 한 2월 말 정도면 겨울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말 정도면 저희가 장비 인력을 투입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좀 더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구조물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겨울 끝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모 어르신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잘 새겨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육교에 관한 거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뭐 평면의 뭐 구배 문제라든지 뭐 물 빠진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청소 문제 같은 건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또 직접 나서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 중에 또 우리 직원들에게 또 아낌없이 격려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냥 마무리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성남 3동은 사실은
인천에서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우리 거북이 마을인데 제가 재작년에 준공식 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북이 마을은 준공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고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다 갈아엎고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그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그대로 들어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하면 13%가 남다는 얘기도 있고 30% 남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걸 봐도 절반 이상의 원주민들이 다시 그 동네에 정착한다는 얘기도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밀려난 분들이 다른데 또 어디로 또 밀려가는 그런 식으로 도시가 변화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기 사는 분들이 조금씩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살아보자는 이게 이제 일종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민들이 좀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여기가 좀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나서보자라는 그 의지하고 좀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구청에 대해서 이거 부족하니까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지금 여기 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성남노인복지관과 같이 이제 그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뭐 거북이 마을 사업도 거북이 부엌이죠. 예, 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시행되는 게 있는데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뭔가 여기서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이런 자리든 다른 자리든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구청이 맡기고 구청이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보고 그런 것 중에 사실 아까 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 문제 같은 거 사실은 구청에 얘기해도 저희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마을에서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북이 마을이 거기에 우리가 뭐 CCTV를 새로 달고 도로 포장 새로 하고 간판을 새로 달고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나아졌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좀 주민 여러분께서 좀 의지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체적인 환경 개선에 관한 거 아까 말씀드린 뭐 석고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주차장을 추천한다든지 뭐 당연히 거죠. 뭐 하수광고 준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그게 더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올해는 작년 같은 그런 빗기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각별히 좀 챙기도록 하고 오늘 뭐 저희가 추가로 말씀 안 하신 거에 대해서도 뭐 우리 오늘은 여기 나오는데 우리 동장님 우리 임춘민 동장님이 삼관 승진 처음 해서 첫 동장 발령 여기로 왔어요. 우리 임춘민 동장은 그 공직생활 한 20년 하면서 복지 업무만 쭉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끼리 무슨 직렬이라는 게 있어요. 좀 전공 같은 건데 이 복지 직렬 출신으로 그 세 번째로 그 사무관이 그 동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교육받고 오면 이제 2월 중순부터는 다시 업무에 복귀할 텐데 여기에는 사실 복지 수요도 있고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 뭐 막주면 복지팀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동장님이 그런 특기가 있는 분이니까 같이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좀 더 이렇게 살기 편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포함해서 좀 어려운 분들을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 우리 동장님한테 좀 말씀 주셔도 괜찮고 또 김종건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자생단체장님께서도 처음 동장 오신 분이니까 우리 김 동장님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가지고 성남삼동이 좀 멋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승희 시의원님이나 우리 박형렬 구의원님께도 건의하셔도 되고 아마 이 두 분도 많이 성남삼동을 위해서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이나 우리 두 분, 시의원 구의원님께 말씀하셔도 되고 나중에 저한테 직접 하셔도 되고 우리 윤영 어르신처럼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혼내셔도 제가 다 듣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차은수 회장님 멋지게 우리 성화봉송 하셨는데 못 보셨죠? 뛰시는 거는 우리 차은수 회장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서구 구간에서 한 27번 이제 성화봉송을 하셨는데 우리 그 중에 한 분으로서 그 성화봉송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 늘 청년회장 같으신 우리 차은수 회장님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데 우리 박수옥 회장님 비롯한 어르신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쁘신 구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내주신 강범석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청장 동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